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인구와 경제 그리고 경제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철희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앞선 두 강의에서 소개를 했던 인구 변화로 인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변화의 가변성 또는 불확실성을 잘 염두에 두고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장기적인 변화가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동안의 출생아 수 변화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출생아 수의 변화, 그에 따른 인구 변화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변화가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그런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인구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 기술이라든가 산업구조의 변화, 대외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해서 그거에 맞게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사회경제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적어도 중기 내지는 장기적인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서 그거에 맞는 정책을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인구 축소 자체보다는 인구 변화의 속도와 그것이 가져올 불균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최적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한 국가의 가장 적합한 인구 규모가 몇 명인지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규모 자체가 아니라 그 규모로 가는 속도인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앞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 100년간에 걸쳐서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그 규모로 감소를 한다면은 어쩌면 그것은 우리나라에 별로 큰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더 바람직한 그런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불균형을 낳아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야기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대응의 초점은 현 시스템이 유지되는 경우에 인구 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불균형이 야기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러한 그 불균형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떠한 그 제도의 개선,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인구 변화가 가져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질적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인지, 어떤 지역인지, 어떤 산업인지에 따라서 인구 변화 효과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에 대응할 때는 어떤 개인이나 지역이나 부문을 적어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맞춤형의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시간적인 변화를 고려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깝게 닥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서 해결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의 그 효과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응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이뤄내고 어떤 제도 개혁이 필요한 그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감안을 해서 미리 시간표를 만들고 일찍부터 그 대응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구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그러한 효과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 부족이 아니라
부문 간, 지역 간, 노동 유형 간 불균형 문제의 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가까운 장래에 가장 먼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불균형 문제는 청년 인력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2002년 이후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곧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무렵부터는 청년 인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인력은 과거로부터 어떤 그 부문 간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그 불균형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최근에는 한 60만 명이 그 일을 했었고 곧 이제 40만 명대의 신규 인력이 그 일을 하다가 곧 30만 명대, 20만 명대로 줄어들 예정이죠. 훨씬 그 노동시장의 기능이 과거에 비해서 약화가 되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줄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청년 인력이 앞으로 어디서 줄어든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 산업의 미래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더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훨씬 더 성장률이 높았던 산업들, 그다음에 임금이 높은 산업, 그리고 이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은 산업, 그러니까 높은 인적 자본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분야에서 앞으로 청년 인력의 감소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인력이 앞으로 그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것이 그 자체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 숫자 이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이제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적어도 지금 태어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그 태어난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인력은 줄어들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인력이나마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그런 인적 자본을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전공간 칸막이도 낮추고 그다음에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설하거나 하는 그런 그것을 훨씬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인력을 길러낼 때 그 특정한 회사 또는 특정한 분야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집중을 해서 인력을 길러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술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고 산업의 변화도 빠르고 거기다가 인구 변화의 그 효과까지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숙련을 습득을 해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는 어느 분야에 가든지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응하고 거기서 충분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숙련을 배워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문 간의 이동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간 이동성을 높여야만 그나마 줄어든 청년 인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직원의 재교육도 강화를 하고 타 분야에 있는 인력을 데려와서 역시 또 재교육을 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만 앞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이 줄어드는 인구의 여건 속에서도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문 간의 이동성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직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도 강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직 지원 정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노동시장의 필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유형의 노동인력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여성 고용의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여성의 고용을 늘리는 것은 특히 지금 청년 인력이 줄어드는 그런 여건에 대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력이 누구일까? 그 이제 고령 인력이 아니고
지금 경력 단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은 훨씬 인적 자본의 질면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체하기 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현재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률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정책은 이 여성의 그 결혼이라든가 출산의 여건도 개선을 해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고령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는 인구 부족, 노동 인력 부족 문제 대응을 해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앞으로 15년이나 20년 동안은 그러니까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 인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인력 부족에 대응을 해서 정년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 고용 연장 또는 정년 연장이 필요한 것은 소위 소득 크레바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연령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2033년이 되게 되면은 65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적인 정년은 60세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괴리를 메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고용 연장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용 연장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한계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고령자들의 고용을 늘리는데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정년을 연장을 하면은 이 고령자들의 고용이 확 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고령 노동시장 여건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고령자들의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대개 그러한 그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대기업과 그다음에 공공 부문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에서는 그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고용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노동시장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고용 연장을 추진을 하면은 청년 고용에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개 가려고 하는 것이 대기업과 공공 부문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신규 취업이 많이 준다고 한다면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정년 연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뭐 고용 연장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정년 없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시점까지 일을 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급작스럽게 인위적으로 정년 연장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연장을 추진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되는 2033년까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년 연장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뭐 임금 체계라든가 직무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고용 연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산업 경쟁력이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정년 연장은 또 교육 수준도 높고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을 하고 그렇지 않고 건강이 나쁘고 생산성이 낮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보험이라든가 복지정책으로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는 이 정책 담당자들,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나 정치권이 될 텐데요. 정부나 정치권의 진정성과
문제 해결의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아주 굉장히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지역 간, 계층 간의 여러 가지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사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더라도 그 정책의 효과가 먼 훗날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공과도 뚜렷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이 공무원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정책일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칠 그런 유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내세우지만 그 다른 어떤 정치적,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더라도 아무튼 이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적인 그런 이해를 생각해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